과일, 보양식일까 독이 될까? 시니어를 위한 과일 섭취의 반전. 과일은 천연 비타민이니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라는 말,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믿고 계시는 건강 상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노년기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은 젊은 시절 같지 않기에 과거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에 달콤한 음식이 몸에도 달콤할 것이라는 기대는 때로 예기치 못한 건강의 위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달콤한 과일 속에 숨겨진 의외의 진실과 건강하게 과일을 즐기는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도입 과일은 비타민이 아니라 설탕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권위자들은 최근 과일 섭취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영양학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현대의 과일은 과거 야생의 과일과 다릅니다. 품종 개량을 통해 당도는 극대화되었고 식이섬유는 줄어들었죠. 시니어에게 과도한 과일 섭취는 비타민 보충이 아니라 간과 혈관에 부담을 주는 액상과당 섭취와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과일들은 더 달고 부드럽게 개량되어 과거 조상들이 먹던 시큼하고 단단한 과일과는 영양 성분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타민을 섭취하겠다는 좋은 의도가 오히려 혈당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분비 체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은 노화될수록 과잉 섭취된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즉, 과일이 무조건 건강식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과일 속에 든 비타민의 양보다 그 안에 포함된 당분의 양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시니어들에게 과일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양날의 검입니다. 젤장 과일의 두 얼굴 시니어에게 과일이란? 과일이 몸에 좋은 점은 분명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비타민C, 그리고 장 운동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이러한 성분들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은 시니어들의 면역력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체질에서는 이러한 장점 뒤에 숨은 단점이 부각되기 매우 쉽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일의 당분인 과당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에너지원으로 바로 쓰이지 않고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이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는 젊은 층에 비해 근육량이 적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어 적은 양의 당분에도 혈당 조절 능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성분만 보지 말고 그 성분을 담고 있는 당분이라는 그릇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을 과다하게 먹으면 식사량이 줄어들어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 섭취가 소홀해지는 영양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채소가 아닌 당분을 포함한 간식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2장 과다 섭취 시 시니어가 마주할 세 가지 위험. 난 밥 대신 과일 먹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시니어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첫째, 당뇨병 및 혈당 스파이크 위험입니다. 과일의 과당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특히 식후 바로 먹는 과일은 이미 식사로 높아진 혈당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췌장에 엄청난 무리를 주고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 판정을 받는 시니어분들이 많은데 그 원인의 상당수는 과도한 과일 섭취에 있습니다.
간으로 직접 가는 과당은 쓰고 남으면 즉시 지방으로 변해 간, 세포 사이에 박히게 되어 간 수치를 높이고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셋째,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참외, 수박 등은 건강한 사람에겐 축복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다한 당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해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평소 통증이 심한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더욱 엄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제3장 과일의 배신을 막는 똑똑한 섭취법. 그렇다면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먹는 방법만 바꾸면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식전 30분 혹은 식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디저트로 먹는 과일은 위장에서 음식물과 섞여 소화 속도를 늦추고 발효되며 가스를 만들어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반면 식전에 소량 드시면 식이섬유가 먼저 자리를 잡아 나중에 먹는 음식의 당 흡수를 늦춰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갈아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는 순간 우리 몸의 소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씹기 과정이 생략됩니다. 이때 식이섬유는 잘게 파괴되어 기능을 잃고 당 흡수 속도는 5배 이상 빨라져 혈당을 수직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드시 치아를 이용해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뇌가 포만감을 느끼고 과당을 처리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껍질째 드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과일의 핵심 영양소와 당 흡수를 늦춰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대부분 껍질과 그 바로 아래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과일은 사실상 설탕 덩어리와 다름없을 때가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야말로 과일을 보약으로 먹는 진정한 비결이며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4장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과일 가이드와 예방법. 건강을 지키면서 즐거움도 챙길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기억해 주세요. 당뇨가 걱정된다면 당도가 높은 포도, 망고, 샤인머스켓 같은 개량된 열대과일보다는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혹은 과채류인 토마토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면서도 당 지수가 낮아 시니어에게 가장 권장되는 건강식입니다. 적정 섭취량은 하루에 종이컵 1컵 분량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는 과일은 에너지로 소비되지 못하고 잠자는 동안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므로 가급적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나 이른 오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를 먼저 먹고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이중 잠금 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벽에 일종의 그물망을 형성해 과당의 흡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과일 접시 옆에 항상 신선한 채소 스틱을 함께 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하고 노년 건강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결론,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귀한 반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온 과일 혹은 제철에 나온 탐스러운 과일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무엇이든 넘치지 않게 다스리는 절제에 있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어서 비타민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은 달지 않은 신선한 채소와 나물로 충분히 채우시고 과일은 그 향과 맛을 즐기는 귀한 기호식품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과일은 주식이 될 수 없으며 영양 보충의 핵심 수단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식후 과일 한 접시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식전 사과 2조각으로 습관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간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평소 식사 후에 어떤 과일을 가장 즐겨 드시나요? 혹시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많이 드셨던 과일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그 과일을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